1월 27일 월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병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신년 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견된 편지엔 김정은의 이름과 함께 부과된 군사 임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그날까지 더욱 용기 백배하여 싸워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란 잉크에 손글씨로 적힌 이 편지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평양에서 군인들에게 보냈거나 지휘관이 김정은의 메시지를 소리내어 읽고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1월 28일 화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의 독방으로 옮겨졌다고 교정당국이 밝혔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다며 일반 수용자 거실 중 하나를 지정해 수용했으며 전직 대통령들과 유사하게 약 3.6평에서 3.7평 정도 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체 검사, 머그샷 촬영 등 구속 전 절차에서 저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절차에 따라 잘 협조했다고 보고받았다.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1월 29일 수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던 전원위원회 회의를 당일 취소했습니다. 인권위는 소요 사태가 우려돼 오늘 낮 3시부터 개최 예정이던 전원위원회를 2월 중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인권위 앞에선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고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도 인권위로 집결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월 30일 목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내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서 대법원장이 내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법원 행정처도 서부지법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시설 복구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월 31일 금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 3명을 돌려보낸 데 이어 이스라엘 수감자 90명을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 교정당국은 오전 요르단강 서안 오퍼 감옥과 예루살렘 구치소의 테러리스트들이 모두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석방된 수감자들은 대부분 여성이거나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감자 석방은 하마스가 자신들이 납치했던 이스라엘 여성 인질 3명을 송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2월 1일 토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최저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블로그에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인 1.9%에서 1.6에서 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습니다. 2월 2일 일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조직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해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공항공사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무안군 등 관계기관 합동조직으로 구성되며 사고 당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의 유가족 지원 등 업무를 이어받습니다. 지원단은 이제 피해자 지원과 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단계라며 유가족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